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1월 기중 총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6월 27일 대책에서는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계획 조정을 통해 단기적인 불안 요소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9월 7일에는 전세 사기 방지와 임대차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보완책이 발표되며 가격 급등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관리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정부는 다시 한번 대출, 전세, 토지 거래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을 대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산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지역별로 벌어지던 시장 온도차를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이후에 서울은 거래가 좀 거의 중단되다시피 실종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경기도로 이어지게 되면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일부의 버블 효과, 소위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고 규제된 지역은 역시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도권의 가격 반등과 거래 증가로 과열 신호가 다시 켜지자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단순한 진화식 대응이 아니라 불안해진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고 지역 간 쏠림을 조정하기 위한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죠. 이게 혹시 이러다가 가격 빠지는 거 아닌데 내가 빨리 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대출받아서 집 살 때인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니까 당연히 실수요자들도 좀 주춤하게 되고 거래에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좀 적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 시장도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까요? 강력한 부동산 대책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5년 10월) 다시 시작된 부동산 규제의 파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수도권 집값 때문인데요.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 수도권 부동산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초 수도권 집값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1월 증감률은 0% 안팎,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멈추는 모습이었지만 3월에는 강남, 강북, 서울 전역에서 0.2% 내외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 수도권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이며 강남권은 0.4% 내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서 정부는 6.17 대출 규제 대책을 첫 번째로 꺼내들었습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상승폭이 다소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프가 말해주듯 시장의 온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매매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는 6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거래가 빠르게 늘기 시작하자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막고 과열 신호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9월 7일 전세 임대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11호 대책이 또 한 번 발표된 겁니다. 숫자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정부는 그 신호가 더 커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셈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다시 불붙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 그쳤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25개 모든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12곳이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등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사느냐가 곧 어떤 규제를 적용받느냐로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단기적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결국에 지역 규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출 문턱도 더 높였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고 전세 대출도 DSR에 반영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압력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약제도 개편과 공급 조규화 대책을 더해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11호 대책의 핵심입니다.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진 가격 상승과 커지는 불안 심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정부. 과열 신호가 더 퍼지기 전에 시장을 선제적으로 진정시키겠다는 판단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규제에 묶인 지역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온도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신도시 화성 동탄입니다. 대규모 공공택지와 충분한 주거 인프라, GTX의 개통과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성장 기반이 갖춰진 지역의 교통망이 더해지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의 중심이란 기대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1호 대책에서 동탄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데 화성시도 워낙 지역이 넓고 화성특별시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지정하게 되면은 지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부 지정하게 되면 도서지방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에 만약에 지역별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동네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구역상 구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동탄의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다는 점입니다. 갭투자 등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하고 그럼 안 오르는 지역은 규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다시 또 오르면 규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 시장에 그리고 통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큰 맥락에 다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지역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한 2주이 지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동탄에 속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꾸준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주거를 지금도 뭐 공단이 묶인다 막 이러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살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매매가 오히려 투기를 더 조장하는 느낌이에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온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지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 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동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엄청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 버텨서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시긴 해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불안해졌다고 말하고 반대로 일부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제의 선밖에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불안이고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며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동탄과 달리 경기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구만 규제 지역으로 남은 수원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수원시 매교역 인근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건설 6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2,178가구 대단지로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분양 당시에는 수원역 일대 최고가 분양에도 불구하고 매교역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라는 장점 덕에 2달 만에 완판될 만큼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1호 대책 이후 이 단지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매교동하고 그 매교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교역 는 매교동이고 그 때는 세류동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그 앞에 전면도로 시청 사거리로 가는 그 도로 중에서 114동, 126동, 132동이 8달구 아직 집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8달구로 들어가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으로 묶인 동이 3동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총 32개 동 가운데 단지의 대부분은 수원시 권성구에 속해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114동과 126동, 132동 딱 3개 동만 행정구역 경계가 8달구를 걸치고 있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같은 단지, 같은 입지, 같은 구조인데도 행정구역 선 하나가 대출 규제와 거래 조건을 완전히 갈라놓으면서 단지 안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데 이게 좀 더 맞춤형 정책으로 또 지역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지역을 쪼개야 되고 역시 또 옆단지와 옆구와 또 옆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지역 규제만큼은 시군 단위별이나 구 단위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도 아마 그런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단지 안에서 규제동과 비규제동이 갈리자 혼란은 곧바로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대출 조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쪽 근처 전체가 11호 대책 이후로 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요. 는 지금 건성구라서 규제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저저번 주까지 좀 활발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다. 또 대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매도자분들은 빨리 팔으시려고 하고요. 매수자분들은 좀 항상 똑같지만 기다려보겠다. 행정구역 선 하나 때문에 벌어진 혼란. 선 하나로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대출 조건과 규제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분양권 보유자들의 불만이 집중된 겁니다. 실제로 규제 대상이 된 동의 분양자들은 왜 우리만 규제냐며 항의하고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철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4동 그 분양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죠. 왜 우리 동이 이렇게 됐냐. 그러고서 매물 내놨다가 거래까지 지점까지 갔다가 다른 동으로 갈아타신 매수자분들은 있으시죠. 네. 취재진이 입수한 규제 지역으로 묶인 한 동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주소 표기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분명 비규제 지역인 권선구로 기재돼 있지만 이번 11호 대책에서 이 동은 규제 지역인 8달구에 포함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114동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를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자체가 이제 힘들어졌죠. 계획했던 개인 사정이 있는데 예고도 없이 바로 즉시 시행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차라리 이렇게 피해가 안 생기려고 하면 처음에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날 때 그런 작업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단지 주소는 권성구인데 정부의 규제 적용은 8달구. 지도 한 장, 행정경계 한 줄 때문에 한 아파트의 조건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규제 예산을 어디에 긋느냐, 그 결과가 누군가의 대출 조건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부담이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랑 아닌 지역이랑은? 소득 대비 그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40%이시고요. DSR 한도도 40%인데 이제 그 본인의 그 뭐 스트레스 금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되면 40%까지는 안 나오실 거예요. DSR이 40%라는 건 벌어들이는 소득의 40% 안에서만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 사람이 DSR 40%를 그대로 적용하면 연 2,400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한 셈이지만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대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40%까지 된다는 말이 현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매교육 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출도 KB 시세에서 40%밖에 안 나오니까 저기 실수요자 부담감이 더 커졌고요. 또 자기 집을 팔아야 하니까 팔기 전에는 그 매수를 안 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전매 제한 해제로 다시 살아났던 분양권 거래도 이번 규제로 다시 멈춰섰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제한에 막히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에 주저앉았습니다. 게다가 수원 안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규제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권에 있어서 거래가 좀 더 위축되고 불안한 데는 지동에 있는 수원 여기는 규제 투기과열 지역 규제 토지거래 허가 다 받다 보니까 여기를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위치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거기는 분양자들이 막피 마이너스 피 막 7천에서부터 뭐 최하 2, 3천까지 다 내놓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규제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대출, 전매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산 과정을 막고 투기과열지구는 사는 조건을 높이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겹쳐있는 지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처럼 규제가 겹겹이 적용된 지역은 이미 거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일부의 버블 효과, 소위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고 규제된 지역은 역시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된 지역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장의 또 다른 그림자는 전월세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전세 매물은 꾸준히 줄어든 데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감속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전세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니 월세가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6.27%. 금리와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가격은 더 뛰는 걸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완연하게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전세 매물이 줄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일부는 월세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간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담이 커지니까 반전세나 반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탄의 기대감, 수원의 혼란,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오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같은 정책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불러온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정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다른 곳에서는 불확실성 확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조정기를 거쳐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제가 만든 오늘의 혼란이 내일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변화를 짚어냅니다. 지역 규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대출 규제까지 가세해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면 양극화가 더 벌어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이나 안양이나 이 평촌 지역 같은 경우 또 구리시나 또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의왕이나 또는 군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보다 가격이 낮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서 점점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 가격 구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않은 지역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처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규제의 여파가 그대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는 결국 다음 정책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이제 다음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 그래서 다음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느냐, 대책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그런 투자나 갈아타기 수요들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월 15일 대책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또 정부도 다음 대책, 정책들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도 행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은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 이강수 대표는 지금의 시장을 정책에 과도하게 민감한 구조라고 진단합니다. 실수요자들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요. 이 규제 지역의 가격이 안정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공공택지가 많을수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걸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또는 다자녀 등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아서 분양받기 쉽고 또 하나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80% 정도로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쉽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의 판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세 번의 정책 대책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대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평가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책이 되면 안 된다.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거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정책을 보고 앞으로 발표될 정책을 보고 좀 판단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발표될 공급 정책과 공공택지 계획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물량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장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대출 규제와 지역 규제는 당장은 불편함과 역차별을 낳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흔드는 만큼 앞으로 어떤 기조와 원칙이 제시될지 시장은 그 방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변화가 빠르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규제로 유지되는 지역과 규제가 완화되어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이제 시작됩니다.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